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필수 동영상 플레이어인 다음팟 코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에는 기본적으로 동영상과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미디어 플레이어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이 미디어 플레이어의 단점은 플레이할 수 있는 영상과 사운드가 한정적이죠. 그래서 대부분 외부 동영상 플레이어를 하나쯤은 설치해서 이용을 하시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동영상 플레이어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다음팟 플레이어를 추천드립니다. 다음팟 플레이어는 tv.kaka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 주소는 네이버에서 다음팟 플레이어라고 입력하시면 바로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대신 다음팟 플레이어를 설치하기 전에 본인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 11이 32비트인지 64비트 버전인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시스템 선택합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정보라고 있죠. 정보를 선택하시게 되면 본인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OS가 몇 비트 버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64비트 운영체제라고 나오죠. 그러면 64비트를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고요. 32비트로 나오면 32비트를 다운로드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64비트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끝나면 브라우저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가 완료됐다고 나오죠. 폴더 열기 누르시고 다운로드한 팟 플레이어를 더블 클릭하면 바로 설치가 시작됩니다. 이 다음 팟 플레이어는 대부분의 영상과 사운드를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팟 플레이어 하나만 설치되어 있으면 어떤 것이든 전부 듣거나 볼 수 있죠. 언어는 한국어로 해야 되겠죠? 오케이 합니다. 다음 합니다. 동의합니다. 다음 누릅니다. 설치합니다. 설치가 다 끝나게 되면 바탕화면에 이런 노란색 아이콘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설치 완료 후에 추가 코덱을 설치할지 물어보는데요.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영상이나 사운드에는 다양한 형식의 저장 방법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저장 방식에 따라서 플레이하는 방법도 다 달라집니다. 다르게 저장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영상이나 사운드들을 플레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코덱이라는 것이죠. 그런 다양한 코덱들을 설치를 해줘야지만 어떤 영상이든 대부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추가 코덱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다듬하시면 추가 코덱을 다시 설치를 해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팟 플레이어가 실행이 되고 코덱도 설치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영상이나 음악을 팟 플레이어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데요. 영상이나 음악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어떤 앱으로 열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이나 음악을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을 해서 연결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 어떤 것으로 플레이할지 나오게 되죠. 영상이나 음악을 플레이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으로 할지 여기서 선택을 해주는 거죠. 지금 음악 파일을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을 한 상태에서 연결 프로그램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팟 플레이어를 선택하면 그 다음부터 동일한 파일일 경우에는 더블 클릭하면 바로 팟 플레이어로 플레이가 됩니다. 여기서 연결 프로그램을 미리 지정을 해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따로 설정할 필요 없이 더블 클릭만 해서 바로 플레이할 수가 있죠. 자, 영상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자,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미디어 플레이어가 실행되죠? 자, 저는 팟 플레이어로 실행하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는 팟 플레이어 실행한 상태에서 영상을 들고 위에 얹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바로 실행이 되죠. 하지만 다시 영상을 더블 클릭하면 다시 미디어 플레이어가 실행되고 영상이 플레이되죠. 그래서 영상은 무조건 팟 플레이어로 실행되게끔 미리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연결 프로그램 들어가서 똑같이 팟 플레이어로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영상을 더블 클릭하거나 음악을 더블 클릭할 때 항상 팟 플레이어로 플레이가 됩니다. 편리한 대로 미리 설정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기본 사용법은 미디어 플레이어와 동일하죠. 플레이, 멈춤, 이전 파일, 다음 파일, 그 다음 파일 열기 버튼이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 파일을 직접 골라서 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재생 목록을 이용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재생 목록을 여기에 다 얹어 놓고 원하는 순서대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음악을 각각 앨범별로 폴더에 넣어 놨는데요. 이것들을 전부 한꺼번에 선택한 다음 클릭 드래그해서 그대로 재생 목록에 얹어주기만 하면 바로 목록에 뜨게 되고요. 여기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 순서대로 플레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순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옮겨 놓을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나만의 목록을 만들어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윈도우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동영상 플레이어인 팟 플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 작업 표시줄의 위젯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젯 기능은 하단 작업 표시줄 좌측에 보면 위젯 버튼이 있죠. 마우스를 위젯 버튼 위에 얹게 되면 위젯 창이 열리게 됩니다. 이 위젯 창에는 현재 내가 있는 위치의 날씨라든지 최신 뉴스와 이슈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주식 정보라든지 게임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위젯에는 내가 원하는 여러 종류의 위젯들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상단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날씨, 사진, 스포츠, 게임, 팁, 할 일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관심 종목은 주식에 관련된 내용을 보여주게 되겠죠. 이 중에서 원하는 위젯을 선택한 다음 우측에서 고정해 줍니다. 그러면 해당 위젯이 고정되죠. 그리고 그 위젯 위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앞뒤로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씨의 경우도 날씨 위젯을 클릭하게 되면 좀 더 자세한 날씨 정보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시간대별 날씨 변화라든지 요일별 날씨도 여기서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의 경우도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뉴스를 볼 수가 있죠. 이 뉴스 위젯은 현재 실시간으로 이슈가 되는 뉴스라든지 또는 기존에 내가 찾아봤던 뉴스들을 종합해서 내 관심사에 맞는 위젯들을 올려주게 되죠. 그리고 해당 위젯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게 되고요. 위젯을 들고 내가 원하는 위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 있죠. 그 다음 위젯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 누릅니다. 그러면 위젯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새 위젯 검색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앞서 본 내용들을 추가할 수 있고요. 마우스를 위젯 버튼 위에 얹었을 때 위젯이 나오는 게 싫으실 경우에는 마우스로 가리키면 위젯 보드 열기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사용 안 한 상태죠. 자, 그러면 이제 마우스를 얹더라도 위젯이 나오지 않습니다. 날씨만 나오게 되죠. 클릭을 하면 그때 위젯이 나오게 되겠죠. 윈도우 이용을 하실 때 마우스가 위젯 위에 얹혀지게 되면 위젯 창이 나와서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서 사용 안 함으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관심사 관리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추천 주제가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주제가 따로 있을 경우 해당 주제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주제는 관심사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관심 있는 주제를 체크해 주시면 그 주제를 위주로 위젯에 뉴스가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심 없는 주제에 대해서 자꾸 뉴스가 올라올 경우에는 해당 뉴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점세개 버튼이 있죠. 그걸 누르시게 되면 해당 주제를 지금 팔로우 중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걸 꺼주시면 더 이상 이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는 뉴스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단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그 옆에 뉴스를 볼까요? 다시 점세개 버튼 누르시면 차단이라고 나오죠. 이 주제를 올리는 채널에 대해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차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올라올 때마다 필요 없는 채널이나 주제를 차단을 해주시게 되면 앞으로는 관심 없는 주제에 대해서는 해당 뉴스가 올라오지 않게 됩니다. 이 위젯은 내가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기 때문에 뉴스 볼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를 제대로 설정해서
유용하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작업 표시줄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10과 다르게 윈도우 11부터는 시작 버튼이 중간 쪽으로 옮겨졌고요. 그 다음 위젯 버튼도 생겼죠. 이런 것들이 싫으실 경우 작업 표시줄 설정에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작업 표시줄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작업 표시줄 설정 창에서 레이아웃이나 아이콘들을 바꿔줄 수 있는데요. 우선 작업 보기라고 나오죠. 이 작업 보기를 켜게 되면 가상 데스크탑 버튼을 꺼낼 수 있죠. 끄면 여기 있는 가상 데스크탑 버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 위젯 버튼도 끄게 되면 위젯이 없어지죠. 위젯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터치 키보드가 있죠. 이 터치 키보드는 아래쪽 작업 표시줄에서 터치 키보드 버튼 누르면 이렇게 터치 키보드를 꺼낼 수 있는데요. 이것도 필요 없으시면 사용 안 함으로 두거나 아니면 키보드가 연결된 것이 없을 경우에만 나오게 만들어 주시면 공간을 좀 더 여유 있게 쓰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작업 표시줄 동작이 있습니다. 여기를 열어보시게 되면 작업 표시줄 맞춤이 현재 가운데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눌러서 왼쪽으로 주시게 되면 윈도우 시작 버튼이 왼쪽으로 붙게 되죠. 이 레이아웃은 윈도우 10과 동일한 레이아웃이죠. 윈도우 10에 익숙하셔서 이 중앙에 나오는 작업 표시줄이 싫으실 경우에는 좌측으로 붙여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위젯이 작업 표시줄 중앙으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를 누르면 또 위젯 창이 똑같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배치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작업 표시줄 단추 압축인데요. 이 기능은 웹브라우저 이용 시에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웨일 브라우저나 크롬 브라우저, 엣지 브라우저 아무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웨일 브라우저 창을 여러 개를 열어봤습니다. 그 다음 마우스를 얹으면 이렇게 브라우저 창이 다 보이게 되죠. 이때 브라우저 창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줄이게 되면 작업 표시줄로 들어가게 되고요. 해당 브라우저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창이 다 보이게 되는데요. 이때 작업 표시줄 단추 합치기를 항상이 아니고 안함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열린 창마다 작업 표시줄에 있는 단추가 전부 나오게 되죠.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은 아래쪽에 작업 표시줄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것은 항상으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하나로 합쳐지게 되겠죠.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든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장이나 이런 워드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도 이렇게 여러 개의 창을 열어놨을 경우 항상을 하지 않고 안함으로 주게 되면 각 창마다 다 따로 나오겠죠. 불편해서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작업 표시줄 단추는 항상 합쳐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작업 표시줄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기능들이니까 본인에게 맞도록 설정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필수 압축 프로그램인 반디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11은 기본적인 압축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폴더를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면 압축 대상이라고 나오고 여기서 zip 파일로 압축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윈도우 11에서 제공하는 기본 압축 프로그램인 zip 파일은 다양한 여러 가지 압축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압축 프로그램을 열어보기 위해서는 해당 압축 프로그램을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를 이용을 할 때 기본적으로 외부 압축 프로그램을 하나 정도는 이용하게 되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압축 프로그램은 반디집이라는 압축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반디집 압축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www.bandisoft.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시게 되면 반디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앱들이 보이게 될 텐데요. 여기서 반디집 선택합니다. 그러면 반디집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할 수 있죠. 반디집 for 윈도우 선택합니다. 그러면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프로페셔널 버전을 구입을 하면 비용을 지불을 하고 이용을 해야 되지만
무료 버전을 이용을 해도 사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개인 용도로 이용을 하실 때는 무료 버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디집 다운로드 합니다. 자, 그러면 브라우저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보이게 되죠. 여기서 다운로드된 폴더를 엽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반디집 다시 셋업이라고 나오죠. 더블 클릭해서 실행합니다. 그러면 무료 에디션을 설치할지 프로페셔널 에디션을 설치할지 물어보죠. 무료 에디션 설치하겠습니다. 이용 약관 동의해야 되겠죠. 그러면 바로 설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완료하게 되면 바로가기 아이콘 추가라고 나오는데요. 필요 없으신 분은 끄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반디집 번개 표시 아이콘이 나오게 되고요. 환경 설정이 바로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현재 윈도우에서 이용하는 zip 파일 뿐만이 아니고 rzip, rar, egg, lgh, ace, arj 등 다양한 압축 파일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기본 압축인 zip은 zip만 열어볼 수 있죠. 하지만 이 반디집을 이용하면 현재 대다수의 압축 파일을 열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전부 체크를 해주시고요. 지금 적용합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바로 반디집이 열리게 되죠. 자, 이 반디집을 이용을 하면 압축도 간편하고요. 압축을 푸는 것도 굉장히 간편합니다. 자, 지금 이 폴더를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면 이제 반디집 메뉴가 새로 하나 나와 있죠. 그 전에는 zip 압축만 나와 있었는데 반디집을 설치하면 반디집 메뉴가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폴더명 zip으로 압축을 하면 윈도우 11의 기본 압축 프로그램인 zip 파일로 열 수 있는 것이고요. 반디집으로 압축을 하면 반디집에서 열 수 있죠. 즉 반디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반디집으로 압축한 파일은 열어볼 수가 없겠죠. 여러분이 해당 폴더나 파일을 압축을 하실 때 상대편이 반디집을 가지고 있으면 반디집으로 압축해도 되지만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럴 때는 그냥 집으로 압축하시면 되겠죠. 자, 반디집으로 압축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압축할 파일 목록이라고 나오죠. 자, 이때 반디집에서는 암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기본 기능인 zip 파일에서는 암호를 설정할 수 없지만 이 반디집에서는 암호를 설정할 수 있어요. 자, 암호 설정 누르시고 암호를 입력하시면 앞으로 그 파일에 접근을 해서 압축을 풀 때는 암호를 입력해야만 압축을 풀 수 있는 거죠. 자, 좀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자, 암호를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8자를 입력해 볼까요? 1, 2, 3, 4, 5, 6, 7, 8로 입력했습니다. 암호 확인 다시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 확인합니다. 압축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압축이 되고요. 이 압축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게 되면 자, 그러면 압축 파일 안에 있는 각각의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파일명만 확인할 수 있고 그 압축을 풀기 위해서는 암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자, 풀기를 해볼게요. 바탕화면 선택하시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암호를 입력하라고 나오죠. 자, 암호를 모르면 풀 수 없죠. 자, 이렇게 중요한 파일들은 압축을 해서 암호를 설정을 해 놓으면 아무나 이 파일을 열어볼 수 없겠죠. 자, 그 대신 본인이 암호를 잊어버리면 그때는 풀 수가 없죠. 자, 이 암호는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반디집의 장점은 압축되어 있는 파일 중에 원하는 파일만 따로 꺼낼 수 있습니다. 자, 마치 폴더 같이 이용을 할 수 있죠. 자, 꺼내게 되면 이때도 암호를 물어봅니다. 자, 아까 입력한 암호 1, 2, 3, 4, 5, 6, 7, 8 입력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압축이 풀리죠. 자, 다시 압축에 추가를 할 경우에는 클릭 드래그해서 압축 폴더 안에 넣습니다. 자, 현재 파일에 추가하기에 그냥 확인을 하게 되면 이 파일만은 암호가 적용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암호 사용에 체크를 해주시면 이 파일도 암호가 적용되는 거죠. 이렇게 마치 폴더를 이용하듯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반디집은 거의 필수적인 압축 프로그램이니까 꼭 설치해서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가상 데스크탑을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시다 보면 앱이나 브라우저 또는 그 외에 다양한 창들을 열어놓고 이용하실 텐데요.
이렇게 여러 개의 창들을 열어놓고 이용하다 보면 헷갈리기도 하고 뒤에 창이 가리게 되면 내용을 보기 위해서 또 창을 움직이고 정신이 없죠. 그래서 쓰지 않는 창들은 또 이렇게 닫아놓고 하시는데요. 그때마다 필요하면 다시 또 여셔야 되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11은 가상 데스크탑 기능을 지원합니다. 하단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 가상 데스크탑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우스를 얹으면 새 데스크톱이라고 나오죠. 여기에서 새로운 데스크톱을 만들고 그 데스크톱마다 다른 앱, 다른 브라우저를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에 마우스를 얹으시고 여기에서 플러스를 누릅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이 옆으로 넘어가면서 기존에 있던 게 전부 없어졌죠? 다시 가상 데스크탑에 마우스를 얹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데스크톱 2가 새로 생긴 거예요. 자, 1은 앞서 우리가 봤던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 하단 작업 표시줄에서 가상 데스크탑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지금 현재 제가 위치하고 있는 데스크톱 1 부분이 밝은 컬러로 되어 있죠? 이 밝은 컬러로 된 곳이 제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데스크톱 2입니다.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실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데스크톱 2를 눌러주시면 데스크톱 2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하단에 보셔도 포토샵이라든지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가 실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상 데스크탑에서 데스크톱 1로 가게 되면 지금은 어때요? 네이버 웨일도 실행되어 있고 포토샵도 실행되어 있고 그 다음 메모장도 실행되어 있는 상태죠. 자, 이렇게 가상 데스크톱을 만들고 각각의 데스크톱 화면마다 내가 원하는 앱을 따로 실행을 해놓고 그 앱을 이용할 때는 해당 데스크톱 화면으로 넘어가서 이용하시면 이렇게 바탕화면이 복잡하게 나와 있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를 닫아 줄게요. 자, 지금 여기서는 포토샵만 이용합니다. 자, 그 다음 가상 데스크톱 가셔서 데스크톱 2에서는 네이버 앱을 실행해서 검색만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데스크톱을 하나 더 만듭니다. 이번에는 여기서는 메모장을 실행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든지 필요한 앱이 있으면 해당 데스크톱 화면으로 옮겨가면 됩니다. 포토샵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포토샵이 있는 데스크톱 1로 가셔서 포토샵 작업을 하시다가 검색을 해야 되면 데스크톱 2로 가서 브라우저에서 검색을 하고 텍스트를 입력해야 되면 데스크톱 3에 가서 메모장에 텍스트를 입력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하게 되면 바탕화면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용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데스크톱 화면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포토샵과 메모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로 이용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불편하죠. 자, 그러면 해당 데스크톱을 잡고 드래그해서 데스크톱 2 자리로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 데스크톱 3이었던 메모장이 데스크톱 2로 바뀌죠. 자, 그러면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데스크톱 1과 2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컴퓨터에서 여러 개의 앱이나 브라우저를 띄워놓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한 대를 여러 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데스크톱 2와 1을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닫으면 됩니다. X 눌러서 닫습니다. 그러면 데스크톱 2에 있던 메모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좌측에 있는 데스크톱과 합쳐지게 됩니다. 자, 말 그대로 가상으로 분리를 해놓은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의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스크톱을 닫는다고 해서 그 데스크톱에 있는 앱이나 하던 작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좌측에 있는 데스크톱 화면으로 합쳐지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브라우저도 합쳐볼까요? 그러면 이 브라우저를 닫아주게 되면 데스크톱 1로 합쳐지게 되겠고요. 데스크톱 2를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데스크톱 2로 합쳐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 다시 들어가 보면 다시 데스크톱 1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여러 개의 데스크톱 화면을 열어놓고 필요한 앱이나 브라우저 작업들을 따로따로 지정을 한 다음 해당 데스크톱 화면에서 간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상 데스크톱을 잘 이용하지 않으시는데요. 하나의 화면에 동시에 여러 개를 띄워놓고 복잡하게 작업하지 마시고요. 여러 개를 띄울 때는 이렇게 데스크톱을 만들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 기초 및 스마트폰 사용법, 엑셀,
프레젠테이션, 한글 문서 작성, 오피스, 포토샵 디자인, 코딩, 프로그래밍 자격증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쇼핑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강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좀 더 자세한 강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강의를 주문하시게 되면 주문하신 강의 과정 전체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예를 들어 포토샵 2024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실무의 완전 활용 강좌의 경우 해당 강좌를 선택하시게 되면 과정별 핵심 주제에 대한 설명과 자막이 포함된 실제 강의 스크린샷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강좌는 과정 전체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실 때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바로 열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